저는 명상 지도자이고 싱잉볼 마스터입니다. 저는 교육계 유아교육 쪽에 운영을 하면서 30년 하다가 명상으로 제가 이제 나이도 조금씩 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명상으로 이제 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 보시고 혹시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빠지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명상이 결코 지루하고 지겨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2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도와서 우리 또 같이 도와주실 아란 선생님이 이제 좀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 혹시 조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좀 느끼세요? 네. 제가 우리 지금 외국 이제 나갈 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공항에 명상실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서 밑에 강당으로 요가를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뭔가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다들 도망가서 쇼핑을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조금 오늘 배우면서 나도 꼭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명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오늘 2시간은 그러한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PT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식사하시고 잠이 올 시간이에요. 제가 주로 명상 수업하는 것이 1시 반에서 이렇게 3시 반 이런 시간을 또 하니까 점심을 먹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잠깐은 명상을 하면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잡념이 좀 드셨습니까? 하니까 다 안 드셨다고 해요. 매 퇴차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잤다고 해요. 잡념이 안 든 게 아니라 잤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한 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남자분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애 보면서 다 되져요. 근데 생각은 딱 한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생각을 할 때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뒤에 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수다 명상도 합니다. 수다 떠는 것과 명상이 아주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서로 막 속도 털어놓고 웃고 좀 이따 다시 명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 드시고 지겹고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이 이만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명상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10분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잠이 도망을 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 곳에 멍하게 있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다. 멍한 곳 한 곳에 생각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좀 나누면서 PT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윗바사나 명상, 요가 명상, 바디스킨 명상, 음악 명상, 차 명상, 색채 명상. 또 이것 말고도 또 명상으로 얼마든지 한 곳을 바라보는 가시나 명상도 있고 한 곳만 딱 바라보고 있는 공간 명상도 있어요. 한참 공간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뭔가 환해지면서 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조금 불교색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도구도 보면 약간 절 분위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거는
싱잉볼이라고 해서 싱잉 노래하는 볼 그릇.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세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수업하시고 집에 가시면 이게 싱싱볼인지 싱크볼인지 신자는 알겠는데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싱잉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있는 이런 명상 중에서 혹시 조금 생소한 명상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홈 명상은 숨 쉬는 명상 같다라는 생각 들지요.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어떻게 명상을 할까? 걷다 보면 계속 잡념이 떠올라요. 우리가 보통 걷기 명상은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등, 가려함, 내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앞으로 가지는데 여기에만 오롯이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들을 오지 못하게 한 곳에 생각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데 혹시 맨발 걷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유명한 맨발 걷기를 안 하십니까? 엄청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해보시면 제가 만약 바닷가나 평지에서 명상을 할 때 무작정 걸으면 한 요 정도 가다가 우리가 쉽게 명상을 하면 이제 좌우 발이 좌우 한 조만큼 가면 생각이 다른 생각들로 막 가요. 다리는 다리 혼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 하고 상관없이 어느새 생각은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과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집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빨리 끝나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걷기 명상은 오롯이 걷는 곳에 집중한다.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우리가 할 때는 등, 가려함, 내림 등, 가려함, 내림 이걸 속으로 계속 여기만 되뇌기는 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걷기 명상도 있고 또 좀 다르게 하는 명상, 걷기 명상도 있습니다. 비파사나 명상,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비파사나는 한 곳을 가만히 내 신체 부분, 어느 부분을 한 곳만 계속 관찰하고 있는 집중적인 명상인데 모기가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저 미얀마나 저쪽에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모기가 물면 따가고 가려운 우리는 이렇게 간질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따가워도 계속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따가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 명상을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아프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한 곳을 나의 어떤 몸을 한 곳 머리부터 해서 그 부분 지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몸이 우리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자기 몸이 다 보이고 관찰이 되는 그 정도로 가는 게 위파사나예요. 고도한 집중이 필요하죠. 위파사나는. 요가 명상은 우리 보통 요가에서 하는 명상이고 바디스킨 명상은 내 몸을 온몸 머리 정수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집중하는 부분을 내가 어디에 의식을 두면 그 의식을 옮겨가면서 온몸 전체를 하면서 나의 몸에 주로 탁한 기운들을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정수리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명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 명상은 우리가 명상하면서 음악 명상들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 명상, 차는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 명상. 그 다음에 색채, 색채는 색감을 가져가는 명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면 여러분이 지겨워서 빨리 끝났으면 하기 때문에 잠시 1분 동안 여러분이 자기 호흡을 1분에 몇 번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자기 호흡. 모르면 모른다?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1분 동안
내가 숨을 몇 번 쉬는지 한번 재볼 거거든요. 제가 기계로 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우리가 보통 명상의 기초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일부러 마시지 않습니다. 단전처럼 배가 불룩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면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산소가. 또 가만히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건 느끼시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느끼시죠? 우리가 화가 나서 누구하고 싸울 때는 숨이 어때요? 가쁘죠? 막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고 하면 여기서 깔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아기 때는 태어나면 배로 쉬어요. 숨을. 배가 불룩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조금씩 서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여기 자꾸 올라와서 배에서 숨을 쉬어요. 배로. 그 다음에 어르신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임종하시기 전에 숨이 여기서 깔딱거려요. 여기 호흡까지, 폐까지도 못 가고 목에서 깔딱거려서 돌아가신다 해서 목숨이라고 해요. 숨이 목에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숨은 호흡은 이게 1분 동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숨을 왜 좀 깊이 쉬어야 되는지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 동안 모래시계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갈 건데요. 숨을 쉬실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짝지어서 한 번입니다. 숨이 자연히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면 한 번, 또 가만.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말씀드려도 숨을 일부러 참았다가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내가 가만히 내 아바타가 되어서 너 숨을 어떻게 쉬니 하고 보는 것처럼 숨이 이제 들어오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날숨이 되네. 또 숨이 들어오네. 나가네. 들어와서 나가는 게 한 번.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30 몇 번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보실 건데요. 자, 요거 눈을 살짝 감고 해보실 겁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 감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신 분들은 살짝 뜨실 때 한 곳만 딱 주시하셔야 되고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어깨의 힘은 쭉 풀어봅니다. 자, 고요한 상태에서 제가 싱잉볼 소리가 띵 하고 울리면 그때부터 자기 호흡을 잴 겁니다. 띵 하고 끝날 때까지 있다가 재는 게 아니라 싱잉볼 소리가 띵 나면 그때부터 바로 해서 제가 또 띵 하고 그만하면 그때 몇 번 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간 나의 호흡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셔도 됩니다. 자, 몇 번인지 우리 저기 있는 선생님부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뒤에는 조금 못하셨죠.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거 끝나면 한 번 더 재고요. 선생님 몇 번? 18번. 21번. 21번.
어디 체크하셨습니까? 뒤에 분 오신다고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20번. 20번. 저희 네. 미리 쟀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몇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아니 쉬었다가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자, 그러면 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방금 내 호흡 1분 즐겨오시죠? 괜찮아요? 해보실만 하세요? 그러면 방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쟀을 때 아까랑 똑같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아까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까 내가 몇 번 했더라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까랑 한번 비교해서 자, 선생님 1분 동안 호흡을 재는데 땡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 나가는 거를 한번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숨이 들어오고 내가 일부러 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숨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소리가 땡 나면 그때부터 할 건데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양어깨에 힘 쭉 뺍니다. 자, 싱글 소리 울리면 그때부터 호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며시 눈을 뜹니다. 자, 지금 다시 몇 번을 재셨는지 이쪽 선생님부터 할게요. 30번. 아까는 15번 하셨고. 14번. 예, 선생님. 19번. 아까는 20번이셨어요. 그것들 시즌.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11번. 14번. 아까는 18분이었어요. 아까보다 어때요? 조금 줄었죠? 선생님도 아까보다는 좀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제 생각에 의식을 한 거는 아까도 의식은 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조금 마음이 아까보다는 한번 해봤기도 했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조금 더 차분하고 고요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호흡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평균 1분에 평균 지금 여기는 대체로 높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높은 이유를 좀 이따 또 혹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 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아요. 일반 평균 재어보면 1분에 12번 정도예요. 12번, 13번. 그 다음에 명상을 좀 하시든지 수행을 하신 분들은 6번, 7번.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호흡을 좀 명상을 하면서 천천히 깊이 해야 돼. 깊이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횟수가 많고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호흡수가 좀 많고 그것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좀 긴장을 하든지 환경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정주부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가 작아요. 평균을 해보면. 근데 일을 하시든지 늘 뭔가가 계획을 하셔야 되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호흡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남하고 다툴 때 누워서 싸우지 않잖아요. 화가 나면 누워서 부부끼리도 싸우다가 더 격해지면 앉아서 싸우다가 더 화가 나면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게 되면 이 호흡수가 되게 빨라져요. 그러면 결국 그때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느리고 깊이 천천히 하는 것이 내 몸에 변화를 준다, 좋은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호흡하고 그러니까 명상하고 제일 관계되는 것이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건 네, 혈관. 요건 꼭 모아가씨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 제가 이 두 개를 해놓은 이유가 명상이나 호흡하고 제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뇌는 뒤에 나오겠지만 전두엽, 후두엽, 앞쪽에 있는 것은 전두엽, 뒤쪽에 있는 것은 후두엽. 이런데 이 전두엽에서 아이들이 클 때 전두엽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자네, 운에도 관계되지만 치매가 걸리든지 치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저 전두엽, 뇌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빙을 하기 위한 저의 어떤 실험으로서 제가 명상을 하기 전에 산에 그 편백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 피톤치드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숨이 조금 가쁘고 빠를 그때였어요. 숨을 3으로 생각 1, 2, 3 들이마시고 멈추고 다시 후 하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숨을 깊이 배가 불룩 나오도록 깊이 인위적으로 해봤을 때 딱 멈추니까 머리가 찡 하고 깨질 듯이 띵 하면서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아마 호흡이 우리가 뇌로 골고루 분산돼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막 급하게 깔딱거리면 이게 여기까지 운반 전달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깊이 크게 들이마시니까 뇌에도 산소 공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혈관은 나중에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 명상이 좋은 거는 알겠어. 힘든데 눈을 감고 나하고 이 싸움 명상을 나의 여행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을 감고 오롯이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나의 생각도 이제 조절하면서 나만의 방해받지 않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명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거 많잖아요. 잠도 오고 또 같이 간지럽고 이제 막 가만히 있으니까 어쩌다 지루하고 뭐야 잡념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어지던가요? 무슨 생각이 막 엄청 복잡하게 찾아왔다 갔다가 막 해요. 나중에 잠깐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소가 나의 몸에 피에, 혈액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겨우니까 대충 빨리 보겠어요. 전두엽에 미치는 영향이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 아이들이 ADHD 있는 아이들이 명상을 하고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자율학습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싱잉볼을 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고3 담임이 그렇게 10분 동안 아침에 싱잉볼을 쳐주고 시험을 쳤을 때 평균 점수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집중에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우리 쇼핑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충동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노 조절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뇌가 굉장히 작아지고 쇠약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그 다음 감정 조절, 구조 변경은 저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명상을 하면 전두엽에 두께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도 두께가 있듯이 그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져서 건강한 뇌가 될 수 있다는 구조가 변경이 된다.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작업 기억 능력 강화, 치매 예방인데 침이라고 제가 했네요. 제가 이 명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치매가 심하지 않아요. 착한 치매 잠깐 왜 전화가 갑자기 와서 나 어디 저수지에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저수지에 있으니까 빨리 내 좀 데리고 오라고 막 갑자기 그러시거든요. 잠깐씩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안 돼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제일 힘든 게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 그래도 치매가 있거나 다니실 수 있는 분은 남이 괴로워서 그렇지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정신은 말짱한데 다리를 못 쓰는 경우,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서 점심 먹고 하루에 3번이 딱 휴게소에 나온 점심을 드시러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잠도 안 와요, 밤에는. 그래서 지옥이라고 어머니는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명상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잡념은 1분 한 게 한 10분 한 것 같이 길어요. 근데 명상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환한 빛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 고요해져서 나오기가 싫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도 명상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당연히 감소되고요. 아까 산소 포화도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피 속에 산소가 너무나 결핍되고 작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목숨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가 95에서 100이 되면 아주 건강하고 90 이하가 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몸속에 독소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서 결국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는 게 저게 어떻게 있냐면 지금 갈비뼈를 약간 이렇게 비춰서 밑에서 비춰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횡격막은 이 가로로 해서 이렇게 약간 버섯 모양으로 전체 몸에 이렇게 우산처럼 있어요. 그것이 숨을 코로 들이쉬면 그게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숨을 들이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불어서 공기를 채우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한번 배에 손을 한번 올리고 이렇게 몸은 조금 뒤로 하셔서 약간 이런 듯해서 숨을 크게 배로 한번 들이쉬어봐요. 손을 너무 힘주지 말고 살짝 한 상태에서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나의 배 속에 복부에 공기가 쑥 들어오게 하면 손이 약간 벌어지죠. 손이 도로 오므라지나요? 자, 벌어졌다가 숨을 날숨으로 내쉬면 다시 조금 오므라지죠. 그것처럼 숨이 크게 들어오면 이 횡격막이 열려요, 밑으로. 그래야지 공기가 안에 많이 들어오죠. 이 횡격막은 폐하고 심장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뇌로 너무 많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 그 명상을 해서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걸로 하고요. 잠깐 잠이 올까봐 제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뭘 한 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을 못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그 개수기 하나씩 드리세요. 자, 이거 하나씩 받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자는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살짝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을 바짝 깨우려고 지금. 자, 그 지금 받은 게 손가락 개수기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잴 거예요. 명상을 하러 뭐 가르쳐준다 하더니 뭐 골치 아프게 자꾸 뭘 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끼워 보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큰 단추 있죠? 큰 단추 한번 눌러서 보세요. 어때요? 자, 돋보기 드려야 돼요. 변하죠, 숫자가. 안 변하시는 분, 이게 혹시 또 작동 안 되는 거 있을까봐. 안 돼요, 선생님? 저 안한 선생님 뒤에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이게 움직임이 1, 2, 3, 4 이게 숫자가 안 나오시는 분. 자, 숫자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단추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리셋. 네, 리셋돼서 0으로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하면 제가 여러분의 집중과 이제 이걸 뭐 청각 이걸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잠시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를 불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자, 두 개 소리가 똑같진 않죠? 자, 다시 들려드릴게요. 눈을 뜨고 보시면 당연히 소리가 다르죠. 이제 눈을 좀 이따가 감을 거고요. 아직은 좀 더 소리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서 이 두 소리 중에 제가 소리 하나를 지정해드리면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까 큰 단추 있죠? 큰 단추를 하나씩 누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소리를 지정했다. 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큰 단추를 한 번씩 누를 건데 이걸 연달아 칠 수도 있고 이 소리하고 섞어서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너무 골치 아프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소리 날 때 한 번씩 누를 거예요. 자, 아닌 소리는 자, 눌러야 하는 소리는 누르지 말아야 할 소리, 자, 눌러야 할 소리. 이제 인지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살며 지금 0으로 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0으로 만드셔서 자, 요 소리에 아직은 안 누릅니다. 자, 요 소리에 누르고 이 소리는 누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자, 처음에 한 번은 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소리 한 번 더 울려드리는 거라서 이 소리에는 누르지 않고 이 소리는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자, 이 소리에 누르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살며시 눈을 뜹니다. 자, 눈
누가 저 알람을 맞춰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자,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어느 분 건지. 자, 그러면 지금 자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시고, 자, 5번 미만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5번 미만은 없나요? 그러면 6. 자기 손,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7. 자, 그 다음 내리시고 8, 9, 10, 11. 그 이상 없으시죠? 자, 몇 번이었을까요? 네, 7을 제일 많이 드셨고 7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잘 맞추세요. 또 명상할 때 호흡도 느리신 분들, 이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더 다시 하겠습니다. 횟수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시 0으로 맞춰주세요.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내가 소리를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으로 하시고, 자, 엄지손가락으로 굵은 단추에 살며시 흘리시고, 자,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지금 한번 두드려 드리는 소리에 누르지 않습니다. 자, 이 소리다라고 들려드리는 거여서 이 소리는 누르지 않습니다. 자, 이 소리를 누를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살며시 눈을 뜹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번에는 좀 많이 틀리셨어요. 5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맞추시면 큰 소리로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하시면서 잡념 들어오신 분, 이거 수세에다가 다른 생각으로 살짝 하신 분,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자, 요 소리 말고 큰 소리 한번, 큰 거 싱잉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큰 거는, 자, 이걸로 보통은, 이건 채라고 해서 해머, 이거는 스틱이라고 해서 소리가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큰 걸로 하면 제 소리인데, 이 소리는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다릅니까? 자, 다시요.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는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거는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랑만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어로 작은 단추 영어로 하시고요.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눈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두드리는 데 따라서 약간 다르게 들리는데 우리가 그 음계 재는 걸로 치면 정확하게 음이 다릅니다. 그 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치는 거 약간 다른 소리 들려도 음계로 지금 쳐보면 똑같은 음이에요. 이거 비슷해서 딴 걸로 한번 바꿀까요? 이 소리 되겠습니까? 해보지. 네? 해보죠. 해보죠. 네. 그러면 이 큰 소리를 누를 거예요. 작은 거는 자, 큰 소리 누릅니다. 자, 영어로 하시고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자, 지금 누르지 않고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찾는 겁니다. 자, 이 소리 찾을 겁니다. 이제부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뜹니다. 자,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6번이었습니다. 네. 자, 큰 거, 작은 거 소리가 확실히 다를 것 같아도 또 눈을 감으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자, 잠이 좀 깨셨으면 자, 다른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조금 골치 아픈 거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식인골 파장을 받게 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에 수분, 물이 얼마나 많이 지금 포함하고 있는지 아기가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수분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1세 됐을 때 유아기 정도 뭐 2살, 3살, 5살 밑으로까지는 한 80% 정도 물이 있어요. 조금씩 어른이 되면서 자꾸 물이 말라져요. 우리 몸의 수분들이. 그 다음에 5살에서 14살까지는 75%.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65%. 보통 40, 50대들은 55% 정도. 우리가 아기 때보다 훨씬 자꾸 수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60대에서 80대가 되면 노인들이 되면 한 50% 정도 우리 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왜 발 뒤꿈치가 많이 갈라지시죠? 아기가 발 뒤꿈치 갈라진 아기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막 말씀하실 때 입에 이제 하얀 거품들이 막 생기죠. 이제 입에 물이 수분이 자꾸 없어지고 마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에요. 식인골 파장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받게 되면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안에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어도 심장은 뛰잖아요. 맞죠? 숨도 쉬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질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물에서 뭔가를 우리가 물수제비 이렇게 물에 뭘 탁 던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파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 이 진동이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한 파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식인골이라는 것이 노래하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공예품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싱잉볼이 치유에, 명상 치유에 사용되었다 안 되었다는 문헌에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먼저 유래가 됐냐면 인도, 미얀마, 저쪽 동남아 쪽에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먼저 나왔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걸 세팅을 해놨지만 요 하얀 색깔 말고 저기 금속 있죠. 금속이 이렇게 명상, 보통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의식을 깨우고 할 때 저거를 사용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고요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 싱잉볼이 알려졌느냐면 달라이라마가 외국을 막 다니면서 동남아 쪽에 어려운 나라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 관광문이 열리면서 동남아 쪽에 가보니까 기념품 가게에 이런 작은 싱잉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소리가 나고 해서 하나씩 사오게 되면서 싱잉볼이 좀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싱잉볼을 처음 보시나요? 그러셔요. 지금 싱잉볼이 굉장히 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그렇지만 이제 구청이나 지자체,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 피해 가족들 많이 마음이 닫혀 있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마음을 풀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걸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싱잉볼이 지금 여기 있는 싱잉볼은 하얗습니다. 그죠? 이거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얘 이름은 크리스탈 싱잉볼입니다. 저쪽에 있는 싱잉볼은 이쪽 앞에 있고 금속인데 히말라야 싱잉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싱잉볼들을 티베트 싱잉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저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생산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합니다. 거의 네팔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해요? 네, 방자. 우리 왜 유기 방자 이런 거를 결혼할 때 우리 담내나 아니면 가지고 또 시집을 갈 때도 하는데, 예전에 미얀마 쪽 그런 쪽에서는 임신부들 집에 하나씩 이 싱잉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방자에 미네랄이 유기 그릇에 미네랄이 많이 풍부하게 음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그 나라의 임신부들은 지금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7가지인데 그때 그 나라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임신부들이 이제 저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으면 이제 태아에게도 좀 좋다. 그리고 따뜻하게 오래 보온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임산부들 집에 하나씩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싱잉볼은 백수정 가루 99.999% 백수정 가루로 만듭니다. 백수정 가루를 이런 틀에, 저 모양의 틀에다가 부어서 뜨거운 고압으로 열로 찍어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 싱잉볼은 크기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소리는 일정합니다.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요 밑에 보면 이건 제사장들이 싱잉볼에 물을 담아서 우리가 육각수로 이렇게 변하는 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 치유나 뭐 이렇게 약수 몸을 낫게 하는 그런 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싱잉볼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싱잉볼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돌리면 물분수처럼 막 파장이 물분수처럼 튀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변화라든지 이 진동에서 육각수 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진원 좋은 말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으로 그런 효과로 했다고도 해요. 이쪽 이 금속 싱잉, 아까 이건 크리스탈 싱잉볼은 백수정 가루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백수정이라고 하면 수정이라면 엄청 비쌀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이 싱잉볼하고 저 싱잉볼하고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백수정요? 네. 다른 분들은요? 금속? 남자분들은요? 금속. 금속요?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게 비쌀 것 같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예쁘고 수정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저건 수작업이에요. 금속은 수작업이고 저 안에는 작지만 구리, 주석, 금, 은, 뭐 아연, 납, 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들어갑니다. 저걸 만들 때 저거는 저는 7가지 금속을 남자들이 여자들은 만들지는 않아요. 남자들이 해머로 이렇게 여러 명이 막 두드려요. 그럼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막 다듬어서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엄계를 가지고 있고 저것도 엄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음이 정확해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미음을 만들어 주세요 주문을 하고 저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쳐서 소리를 들어보고 음을 정해야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런 거 같은 경우는 풀문이라고 이렇게 달 모양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름달이 떴을 때 목욕 재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금기시하고 해서 경전을 읽고 보름달 떴을 때 만든다 해서 그런 풀문이라는 히말라야 시민불도 있습니다. 자, 이건 7개고 저것도 큰 거는 7개 이렇게 이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세트로 해서 치유를 해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무거워서 저거 7개 큰 거 하나는 10 몇 킬로예요. 더부터 하면 제가 너무 무거워서 좀 작은 거 2개만 들고 왔고요. 7개로 되어 있고 요것도 7개 세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7이라는 게 7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7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아까 금속도 7가지가 들어간다 했죠. 우리 주위에 7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 뭐 7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 어? 무지개. 첫 번째 나오는 게 보통 무지개. 칠공주. 칠공주 저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요일 있어요. 요쯤 되고 나면 한참 또 걸립니다. 자, 우리가 음계도 있죠. 도레미파솔라시. 자, 7월 7석도 있죠. 그죠? 7월 7석도 있고 북두 7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네, 37, 7일 동안은 외부 사람도 못 들어오고 아이에게 부정을 좀 그런 액기운이 있을까봐 병균 이렇게 전염이 있을까봐 금기시하고 태어날 때 7일을 되게 중요시하면 돌아가시고는 뭐를 중요시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부속 아니면 저 히말라야 쪽에서도 인도 쪽에서도 좀 그 관계가 되고요. 49제, 그거 잘 맞추시네요. 일주일을 7번 하는 49제. 태어남과 죽음의 7의 어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얼굴에서도 7이 있습니다. 7으로 된 거. 눈, 귀, 코. 네. 구멍이 7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와 흡사하다. 우리 여기는 나무처럼 머리카락도 자라고 나무 자라듯이 그 다음에 이제 살기 이런 부분이 헙, 뼈, 바위, 피, 물 이렇게 거의 흡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7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목성, 금성 이런 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싱잉볼 중에서 제가 시간 잠깐 볼게요. 싱잉볼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실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스틱이라고 해요. 스틱이라서 이렇게 소리를 좀 맑은 소리를 낸다면 아까 저 크게 되어 있는 채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 해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둥 하고 큰 싱잉볼을 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채가 해머가 작은 것도 있어서 이런 걸 칠 수도 있는데
조금 치면 소리가 가까이서 들어야지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잉볼이 히말라야 싱잉볼, 아까 크리스탈 싱잉볼 말씀드렸고, 쿠션이라는 거는 요 밑에 이런 받쳐져 있는 거 있죠. 지금 요 몇 개, 두세 개는 제가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어요. 바닥에 딱 붙어서 저걸 치면 소리를 면적이 잡아먹기 때문에 잘 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싱잉볼 하시는 분들은 대나무, 이렇게 엉금엉금한 대나무 평상 위에다가 저걸 올려놓고 치면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서 공간을 이거 활용해서 소리를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채 스틱. 그러면 이 스틱은 몸체는 나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감싸고 있는 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바로 싱잉볼, 금속 싱잉볼에 부딪히면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걸 조금 온화하게 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차크라는 조금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 조금 더 이거 지겨워서 예쁜 여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차크라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딱 7군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0개 정도도 있고 더 세포 나누면 더 많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크라가 뭘까? 여기 적혀 있진 않죠? 차크라가 뭐라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차크라 들어는 보셨어요? 요가 하시는 분들은 잘 알거든요. 오늘 이제 나중에 집에 가시면 차크라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하든지 하면 꼭 휴대폰으로 바로 찾아보는 분이 계셔요. 저 사람 말이 틀리나 안 하고. 그래서 차크라는 이제 한번 집에서도 찾아보시고, 우리가 기운이 없다, 기가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차크라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퀴는 7개 바퀴가 만약에 이렇게 맞물려 있다 하면 하나가 멈추어 버리면 바퀴가 돌 수 없죠. 우리가 자전거 체인처럼. 그래서 이 차크라가 제일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차크라가 7군데가 크게 나누어서 7군데예요. 그래서 이 차크라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네, 중심 맞습니다. 차크라가 어디 장기처럼 여기저기 붙어 있지는 않고 그냥 위치가 척추, 뒤에 척추 있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자리의 뒤에 척추 쪽으로 해서 꼬리뼈부터 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도 조금 깊이 있게 하면 우리가 그 회원부나 생식기 그쪽하고 관계되게 정수리까지 이렇게 찡하고 당기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다 크게 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자 우리가 바닥에 이 예쁜 아가씨 바닥에 앉아있죠. 자, 이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볼이라고 이 밑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바로 앉아있으면 우리가 어디하고 땅하고 맞닿아요. 저렇게 앉아있으면 응? 앞에 네 지금 네네 자궁인데 더 밑에 이제 그러면 그게 회원부예요. 항문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앞부 중요한 그 부분 사이에 있는 여자분들은 회원부고 남자분들은 또 이제 그 비슷한 부분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이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바닥에 그걸 뿌리 차크라, 1차크라라고 합니다. 7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뿌리, 여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자궁, 여자분들은 생식기, 배꼽 바로 밑에 다 이쪽은 생식기 쪽이에요. 남녀 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거 배꼽 바로 위에, 배꼽 바로 위에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속에? 네, 장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태양신경총 차크라라고 해요. 그냥 외우기가 어떤 때는 힘드시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신경 쓰고 화났을 때 밥 먹으면 어때요? 체하죠. 신경을 많이 쓰면
체한대 위하고 관계됐다 해서 태양신경 총차크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가슴이죠. 가슴 차크라, 4차크라예요.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 4차크라, 5차크라, 6차크라, 7차크라. 뿌리 차크라, 여기는 아까 청골 그게 아까 생식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3은 태양신경 총차크라. 여기는 가슴 차크라. 여기는 목 차크라, 5차크라는 목, 6차크라는 여기 제3의 눈 해서 여기에요. 이마하고 미간 이쪽이에요. 7차크라는 정수리, 우리 아기 왜 태어나면 숨구멍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요 위쪽으로 우리가 왜 천사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요 정도 위에 하죠. 이 건철을 에너지가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아우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뿌리 차크라하고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이름을 알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뿌리 차크라는 생존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차크라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해서 어떤 경우는 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느 차크라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봉사정신이 강하고 가슴이 좀 이렇게 넓고 사랑이 가득한 분들은 가슴 차크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그건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자분들 목 차크라에 굉장히 갑상선하고 우리가 이걸 감정적인 감성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의 신체적인 구조하고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좀 더 깊이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차크라가 있더라. 이 차크라를 일깨워주고 평균화시켜서 몸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파장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뿌리 차크라는 저희가 7개 차크라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도음을 치기도 해요. 뿌리 차크라. 그래서 여기 쳐보면 소리가 이렇게 바로 치면 지금 이렇게 치면 듣기가 좀 좋죠. 듣기가 좀 그렇고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장들이 내 몸에 굉장히 반응을 줘요. 여러분이 혹시 몇 분 오실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 매트를 다 깔지를 못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다 깔아서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고 제가 저 음을 울려드리면 파장 진동을 드리면 다 바로 숙면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렘 상태가 되어서 잠이 얼똥말똥하면서 이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는데 코를 골고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나는 절대로 자지 않았다 하는데 옆에 분이 코를 골아서 나는 잠을 못 잤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수면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선 요까지만 하시고 또 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주무시는 분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신인고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 지금 몇 분이시죠? 12분 정도.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해도 될 것 같은데 10개인데 나중에 뒤에 조금 가신 분은 같이 조금 치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올리고 큰 거는 지금 못 올리시고요. 큰 거는 그냥 두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 스틱으로 이렇게 치는데 연필 잡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보통 이게 꼭 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 연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도 좋은데 자 소리를 이거랑 뭐 차이일까요? 뭐가 차이가 나요? 울림은 이제 자 울림은 치고 나서고 지금
뭐의 어떤 부분의 차이일까요? 내가 연주하는 거의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힘을 줬을 때 끊기는 소리처럼 팔목에 힘을 주면 진동이 널리 나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팔 안 아프세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빼고 땅 치면 진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힘을, 자, 이렇게 하면서 저처럼 한다고 힘 주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힘은 빼시고 탕 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로 치는 것보다 45도 줄 해서 요 부분을, 요 싱잉볼 가장자리, 이 정도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 해서, 자, 하는데 이 손바닥으로,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같이 자, 이렇게 하면 소리는 좋습니다. 네. 자, 이걸 꽉 이렇게 5손가락으로 잡으면, 자, 살짝 놓으면, 제가 방금은 똑같이 겹쳤어요. 자, 뒤에 게 듣기 좋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쿠션에 구멍을 내놓는 이유가 밑에를 다 잡으면 소리가 울리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데 손으로 딱 꺼져져요, 진동이. 그래서 이 손은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또 편하게 넘어질 수 있어서 살며시.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아웃을 했으면 이너를 할 거거든요. 이너는 이렇게 살짝 한번 울림을 살짝 주고, 아까 친 것처럼 여기서 요걸 이렇게 돌아가야지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약간 채가 조금 작은 건 약간 힘은 들어요. 조금 흔재 주시면 잠깐만요. 흔재는 무게감이 좀 있어서 저거보다는 훨씬,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힘을 쳤죠? 약간 눌러서 약간 밀어서 힘을 줘야 되는데, 밀어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이때는 약간 잡으셔야지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소리는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간 진동을 주고 이 진동을 이용해서 같이 보는 걸로 연습할게요. 잡아주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러면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멎어요. 조금 주고 바로 따라가야죠, 진동 소리가.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마지막 순서로 자기가, 제가 2가지로 가슴이 딱딱하신 분, 아니면 등이 좀 안 좋으셔서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 해서, 처음에 먼저는 가슴이 딱딱하신 분, 2분 이렇게 누우시면 저희가 파장을 한번 드려볼게요. 몸에 어떠한 파장 변화가 있는지. 자, 그래서 2분 가슴에 먼저 배 가슴에 먼저 하실 분 2분, 나중에는 등이 아프신 분. 자, 2분 나오실래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 머리는 이쪽으로 두시고 경쟁력이 있는데. 머리는 이쪽으로 두시고 안
진동과 여운까지 그게 더 몸에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잠시. 자, 이번에는 가슴에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안티슬멘트 올리고 자, 내려놓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칠 때는 손을 살짝 넣는 이유는 그냥 지금 얼굴로 튀기 때문에 치고는 손을 빼야 진동이 갑니다. 제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진동이 먹기 때문에 자, 편안하게 마음의 답답함을 이 진동에 보낸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답답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을 파장을 받아 나의 몸을 이끌어갑니다. 자, 답답하시면 후 하고 한 번씩 숨을 내쉬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어리진 아픔이나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좋은 진동을 받아 그것을 빼내도록 합니다. 나의 세포 깊숙이 받아들여지는 진동이 나의 아픔을 정화시켜줍니다. 천천히 자 이제 옆으로 누우셔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반대를 내쉬고 천천히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체험 잠깐만 나누고 가슴을 할게요. 방금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냥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배 할 때는 별로 모르겠던데 가슴에 하니까 진짜 가슴 속에 있던 엉어리 같은 게 진짜 확 퍼진다고 해야 되나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는 처음 칠 때보다 마지막 파장에서 좀 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약간 고민거리 있던 것이 좀 순간 진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진짜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파장이 배 부분에는 크게 안 느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왜냐하면 이 장기 쪽에서 받아들여서 흡수를 해서 그렇고 가슴 등 쪽에는 허리 쪽에는 확실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 그냥 소감 느끼시죠. 저 고장은 나가요. 그냥 소리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없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됐고 마지막 가슴에서 숨을 내리실 때는 조금 내려앉은 듯한 약간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호흡도 굉장히 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스트레스도 좀 많고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마음이 지금 고요하고 안정이 조금 안 돼서 이 파장은 고요할수록 엄청 크게 받아들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이 다리 밑에까지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느낄 거거든요. 자, 두 분 나오셔서 일단 허리 안 좋으신 분, 등 좀 안 좋으신 분 두 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엎드리는 거에서 남자분 오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목걸이 빼고 목걸이 빼시고 이건 안 되는 필요 없고 자 선생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우시는데 가슴 혹시나 할까봐 가슴에 쿠션을 해놓거든요. 네 머리 제일 편한 자세로 선생님 목도 옆으로 하시는 게 편하면 옆으로 손을 이마에 하는 게 편하면 아니 손은
네, 편하시게 이마 맞춰도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목 혹시 불편하세요, 선생님? 네. 목이 아니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은 고요함에 나를 맡겨봅니다. 자연스러운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나의 숨, 나의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오롯이 다른 생각을 잠시 뒤로 하고 내 몸에 전해지는 진동에 나를 맡겨보며 진동을 느끼도록 하고 자, 먼저 허리 부분에 진동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는 남자분들 벨트가 약간 진동을 먹게 해서 실제 하실 때는 약간 편한 옷, 우리 명상복 같은 그런 옷이 좋습니다. 자, 올립니다. 자, 괜찮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조금 더 세게 진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 스며들면 그대로 허락하면서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쑥 들어오는 진동을 그대로 느끼시면 나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척추의 움직임, 척추 옆에 느껴지는 에너지들을 이 진동과 편안하게 일치시켜 봅니다. 자, 한 번 더 진동합니다. 잔잔한 여우까지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고요하고 긴장이 없어야 화장을 깊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등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혹시 등 아파서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네. 괜찮으신가요? 늘 많은 일들로 긴장으로 나의 어깨에 경직됨이 많습니다. 이 진동이 나의 어깨에 아픔을 풀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진동이 머리까지 또 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동 갑니다. 자, 마지막 진동. 이제 작은 진동까지도 넣어보시 바랍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천천히 앉아보시고. 자, 이번에도 이제 무료로 받으신 탓으로 말씀을 소감을 이제 좀 하시고. 아, 허리. 허리 할 때는
10cm 정도가 파장이 있는 것 같고, 이 어깨 할 때는 머리까지 진동이 오는데 진동보다는 소리가 더 여운이 깊게 오고 머릿속을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도 쓰고 하거든요.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 올 안에 이제 몇 하나 까시고 올리면 살짝만 두드려도 안에서 굉장히 울려서 우리가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게 무릉도원이 있다면 여기로구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무릉도원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 안 받고 가면 잠이 안 오실 분 없으시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잠 오실 시간인데도 끝까지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